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토캐드 2024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을 정리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설명을 하기에 앞서서 요약을 조금 해보자면 이번 버전에서 추가된 기능들 중에 쓸만한 건 거의 없어요. 그 대신 중요한 게 오토캐드 LT 2024 버전에서 리습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중요한 점입니다. 물론 모든 기능들을 다 지원하는 건 아니에요. 지원하는 형식은 리습과 VLX, FAS, 그러니까 오토 리습이 컴파일 된 것까지만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모든 소스 코드를 다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한사항이 분명히 있다. 요 점은 이해를 해두셔야만 하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을 소화할 수 있다. 요 정도가 이번 버전에서 추가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설명을 시작할 텐데 모든 업데이트된 기능들은 도움말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캐드에서 F1을 눌러서 표시되는 이 도움말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같은 페이지를 웹에서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실 수도 있어요. 이 URL은 제가 영상 설명 쪽에 기재를 해둘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고요. 아직 오토데스크 코리아에서 모든 번역이 완료된 건 아니기 때문에 변동되는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웹페이지의 도움말이 오토캐드 2024, 오토캐드 LT 2024가 아니죠. 베타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이름이었던 우르사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일부분의 단어 변경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 요 정도는 인지를 하고 영상을 살펴보셔야 할 겁니다. 자, 오토캐드 2024의 새로운 기능, 여기에 표시되는 게 제조사에서 강조하고 싶은 주요한 업데이트들인데 물론 여기에 표시되지 않는 자잘한 것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뭐 거기까지는 크게 알아두실 필요는 없고요. 요 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내용만 봐도 충분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내용을 살펴보자면 크게 3개로 갈리는데 첫 번째는 협업과 관련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관련된 기능들이에요. 액티비티라든지 마크업 어시스턴트라든지 혹은 트레이스, 오토데스크 덕스 요 정도가 클라우드와 협업과 관련된 기능들입니다. 물론 실질적인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알아두실 필요까지는 없어서 굳이 설명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살펴보거나 새로운 기능 개요, 요 동영상을 살펴보면 대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바뀐 게 인터페이스가 조금 바뀌었어요. 비교를 해서 살펴보자면 왼쪽에 있는 게 2023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2024인데 일단 응용 프로그램 버튼의 디자인이 바뀌었고 버튼이 여기에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인터페이스만 조금 바뀐 거지 기능적으로 바뀐 건 없어요. 원래 파일 탭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사용할 수 있었던 이런 기능들을 하나로 묶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리고 표시되는 팝업 메뉴의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는데 사용하는데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화면 왼쪽 하단에 배치와 관련되어 있던 기능들도 버튼이 추가로 생기고 디자인도 조금 바뀌었어요. 근데 이것도 물론 중요한 내용은 아니죠. 뭐 인터페이스에 대한 내용은 이런 소소한 변화가 조금 있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추가된 건 스마트 블록 배치와 스마트 블록 교체 요 2개가 추가되었는데 이 2개 기능 중에 오토캐드 LT에서는 배치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을 교체하는 기능은 LT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데 여기에 추가로 체험판 트라이얼 라이센스에서도 이 기능은 사용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교육용, 학생용 라이센스에서도 이 기능을 아마 사용을 하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능은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기능이거든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명령어로는 be replace, 블록 교체, 그래서 블록 리플레이스를 줄인 거죠. 그리고 블록스 데이터 옵션, 블록스 데이터 컬렉션 이런 것들도 추가가 됐는데 저는 지금 라이센스 발급이 아직 안 돼서 미등록 버전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능을 사용을 할 수는 없어요. 기능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자격이 없거나 자격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메시지만 나오고 기능 자체가 실행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건 제가 트라이얼 라이센스를 사용하고 있어서 클라우드 관련 기능에 제약이 걸려 있기 때문이고요. 여기에서 클라우드 관련된 기능이 뭐가 있느냐? 바로 제한된 블록. 요게 클라우드 관련 기능입니다. 자, 오토데스크에서 준비한 내용을 이미지로 살펴보자면 블록 교체라는 기능은 동일한 블록을 선택했을 때에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개의 블록을 선택을 하더라도 그 모든 블록이 하나의 블록이어야만 합니다. 여러 종류의 블록을 한 번에 선택하면 이름이 다양함으로 표시되죠. 그런 상태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고요.
동일한 이름의 블록을 여러 개 선택했을 때에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명령어로는 b replace, 버튼으로는 삽입 탭의 대치 혹은 특성 팔레트에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홈 탭에도 버튼이 있기는 있습니다. 블록이라는 패널 아래에 대치라는 버튼이 존재해요. 이걸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기능을 실행을 하면 이렇게 어떤 블록으로 바꿀 건지를 대화 상자를 통해서 표시를 해주는데, 이때 표시되는 블록이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있는 블록만 표시해주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 본인이 사용을 했거나 혹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있는 DWG 내에 포함되어 있는 블록들, 그 블록들 중에서 이름이 비슷하거나 혹은 형상이 비슷한 것들을 찾아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블록을 선택을 하면 그 블록으로 다 바꿔주는 거죠. 자, 이 과정에서 몇 가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 동적 블록을 바꿀 경우엔 형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동적 블록엔 각각의 파라미터가 전부 다 정의가 되어 있을 텐데, 그 파라미터와 동일한 파라미터가 없을 수 있으니까 형상이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삽입되는 건 요 삽입 기준점에 의해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삽입점이 엉뚱한 곳에 지정이 되어 있다. 그러면 삽입점은 동일하지만 화면에 표시되는 형상의 위치는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블록 자체에 저장이 되어 있는 회전 각도라든지 도면층이라든지 축척이라든지 이런 값들은 그대로 유지하게 돼요. 이런 디테일한 설정들을 알아야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블록 대치라는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블록 대치라는 기능은 과거에 사용했던 블록들 혹은 클라우드에 업로드되어 있는 블록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언제나 같은 블록이 표시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b replace라는 커맨드를 스크립트 또는 리즘 내부에 사용을 해서 블록을 대치하는 과정을 자동화하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제한사항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추가로 알아둬야 되는 게, 제한된 블록을 표시하기 위해서 사용자의 사용 패턴, 사용했던 블록들, 이런 걸 오토데스크가 수집을 해야겠죠. 그리고 그런 데이터의 수집을 막는 환경 변수와 명령어가 데이터 옵션, 데이터 컬렉션입니다. 요 위에 있는 걸 사용을 해도 되고 밑에 있는 걸 사용을 해도 돼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긴 한데 블록스 데이터 옵션을 사용을 하면 대화 상자로 표시를 해줍니다. 초기 설정에서는 데이터 수집에 동의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 요게 깨름직하다 그런 분들은 요걸 체크를 해제하시면 돼요. 그리고 대화 상자가 아니라 환경 변수로 제어하고 싶으신 분들은 블록스 데이터 컬렉션 요 환경 변수를 초기 값인 on에서 off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replace, 블록 교체 혹은 대치라는 기능인데, 번역은 지금 기계 번역이라 두 개가 따로 놀고 있지만 뭐 하나로 통합되겠죠. 어쨌든 요 기능도 블록을 교체해주는 기능이긴 한데 제약되는 게 분명히 있다, 요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살펴볼 게 블록 배치라는 기능이에요. 영어로는 placement라는 건데, 이건 블록을 집어 넣을 때 현재 사용 중인 도면을 분석해서 적절한 위치를 제안해주는 기능입니다. 이 기능은 생각보다 쓸만해요. 자, 한번 사용을 해보자면 오토캐드에서 블록을 집어넣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먼저 블록스 팔레트를 사용해서 블록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블록 갤러리를 사용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예전에 사용하던 클래식 인서트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어떤 기능을 사용하더라도 블록을 배치하는 기능을 쓸 수는 있는데, 저는 데스크 2번이라는 거 이 친구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적절한 위치에 블록을 컴퓨터가 알아서 배치를 해줍니다. 물론 컴퓨터가 제안해주는 위치는 마우스 커서의 위치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 있고요. 만약 비슷하긴 한데 정확히 이 위치가 아니다 그러면 키보드의 컨트롤을 눌러서 다른 제한된 위치로 바꿔가며 사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적절한 위치를 찾은 뒤에 마우스 왼쪽 버튼을 클릭하면 일일이 하나하나 정확한 위치를 찾을 필요 없이 컴퓨터가 주변을 분석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준다는 거죠. 그리고 블록스 팔레트 뿐만 아니라 블록 갤러리를 사용을 할 때에도 마우스 커서의 위치를 따라 적절한 위치를 컴퓨터가 제안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기능은 클래식 인서트를 사용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블록을 선택한 뒤에 적절한 위치로 마우스 커서를 가져가면 사용 중인 도면을 분석해서 적절한 위치를 찾아서 회전시키고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사용 습관에 따라 이 기능은 상당히 편한 기능이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문을 배치한다 그러면 마우스 위치를 바꿔가면서 컨트롤을 눌러서 어떤 방향으로 열릴 것인지 그런 것도 설정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익숙해지면 꽤나 유용할 만한 기능인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컴퓨터의 사양이 부족하거나 또는 사용 중인 도면이 너무 무거워서 도면을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이 도면은 시연을 위해서 오토캐드에서 제공하는 샘플 도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오토캐드가 도면을 분석하는 게 어렵지 않고 바로바로 원하는 위치를 빠르게 찾을 수 있는 건데 현업에서 사용하는 도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용하려면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요게 첫 번째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 기능을 사용을 하려면 도면에 그 블록이 작성이 되어 있고 그걸 통해서 패턴을 찾을 수 있어야 해요. 만약에 사용 중인 도면에 데스크2라는 블록이 한 개도 없다. 그러면 정확한 위치를 컴퓨터가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블록을 집어 넣으려고 할 때 적절한 위치를 찾아주지 못하거나 혹은 엉뚱한 위치를 찾아주게 돼요. 저는 지금 사용 중인 도면에서 데스크2라는 블록을 모두 지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록을 집어 넣으려고 하는데 적절한 위치를 컴퓨터가 찾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작성되어 있는 패턴을 분석해서 사용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컴퓨터의 사양도 어느 정도 요구가 되고 그리고 적절한 규칙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알고 싶을 텐데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블록을 집어넣는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눈에 보이는 버튼은 요거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이 블록스 팔레트에 표시되고 있는 자동 배치라는 건 블록스 팔레트로 블록을 집어 넣을 때에만 제어를 해요. 요게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스 팔레트를 통해서 블록을 집어 넣을 때 적절한 위치를 제한을 해줬던 거죠. 그래서 블록스 팔레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요걸 체크 해제만 해도 블록 플레이스먼트, 블록 배치라는 기능을 끌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걸 체크해 해제한 건 여기서만 해제를 한 거고요. 블록 갤러리를 사용할 때는 다시 또 그 기능이 사용이 돼요. 자, 그러면 요 기능을 어떻게 완전히 끄느냐? 그걸 끄는 변수가 요겁니다. 이 변수들 중에 오토 플레이스먼트 요 환경 변수로 제한해 주는 걸 끌 수 있어요. 초기값인 1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배치 제한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걸 0으로 수정하게 되면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오토 플레이스먼트라는 요 환경 변수를 0으로 수정하면 클래식 인서트를 사용하던 블록 팔레트를 사용하던 요 블록의 위치를 제한해주는 기능을 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토 플레이스먼트가 0으로 설정이 되어 있으면 블록스 팔레트에서 자동 배치가 켜져 있다 할지라도 삽입할 블록의 위치를 보정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블록 배치라는 기능을 사용하실 분들은 요 환경 변수까지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거고요. 앞서 설명을 했다시피 이 기능은 사용 중인 도면을 컴퓨터가 분석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을 사용하면 느려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익숙해지면 굉장히 편한 기능이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느려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이 기능을 끄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오토캐드 2024 버전에서 추가된 신기능에 대한 설명이었는데 앞에서 정리를 했다시피 이번 버전에서 중요한 건 이것보다는 오토캐드 LT에서 리습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 버전까지는 리습을 아예 사용을 할 수가 없었죠. 근데 2024 버전부터는 리습을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다만 요 정도의 내용만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리습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모든 코드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제약사항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만약 오토캐드 LT로 바꿀 분들이 있다면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사용을 해보셔야 합니다. 지원하지 않는 함수들도 있고 실행되지 않을 만한 내용들도 충분히 있거든요. 제가 예시로 한 가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사용할 리습은 오토캐드 익스프레스 툴스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를 사용한 리습입니다. 그리고 이 리습을 로드해서 실행을 해보면 프로그레스 바가 오른쪽 아래에 생성이 되게 돼요. 그래서 기능이 실행되고 있는지 얼마나 실행되고 있는지를 상태 표시 막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둔 리습 코드인데 이게 익스프레스 툴스가 설치되어 있는 오토캐드에서는 버전과 관계없이 대부분 실행이 됩니다. 사용된 함수 자체가 익스프레스 툴스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익스프레스 툴스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툴스의 코드에는 ARX와 동적 라이브러리 DLL 파일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토캐드 LT에서 지원하기 시작한 건 리습이지 ARX나 DLL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금 실행했던 저 리습을 오토캐드 LT에서 실행을 하면 기능을 실행하지 못하고 함수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는 오류 메시지를 반환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함수가 정의되어 있는 소스 파일이 ExpressTools에 포함이 되어 있고 그 ExpressTools는 오토캐드 LT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원되지 않는 함수가 포함되어 있는 리습은 오토캐드 LT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리습을 다룰 수 있는 분들은 원인이 뭐고 왜 안 되고 이런 걸 찾을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 다룰 줄 아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코드만 봐서는 이걸 LT에서 쓸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던 게 오토캐드 LT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은 반드시 체험판에서 그 리습이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구매를 하셔야만 할 거예요. 직접 써보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고요. 이거 외에도 제한되는 점이 있는데 바로 오토캐드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LT에서도 리습을 지원하기 때문에 도움말의 항목에 사용 자화 및 오토 리습이라는 항목이 추가가 됐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함수를 잘 살펴보면 ActiveX, 보통 우리가 비주얼 리습이라고 부르는 코드들도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중 일부의 내용을 살펴보면 오토캐드 LT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건 뭐고 사용하지 못하는 건 뭔지 요걸 또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리습에서 자주 사용하는 게 요 함수예요. create object도 그렇고 gather create도 그렇고 요런 함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오토캐드 외부에 있는 응용 프로그램을 리습으로 제어를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엑셀을 불러올 수가 없어요. 엑셀이든 오피스든 그런 프로그램과 연동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을 하자면 엑셀과 연동하는 리습들은 거의 다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코드를 복사해서 실행을 하면 오토캐드에서는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해줘요. 2024 버전에 붙여 넣어서 실행을 하면 반환되는 값이 이렇게 응용 프로그램의 이름을 반환을 해줍니다. 근데 오토캐드 LT에서는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지 못하고 비어있다는 뜻의 nil을 반환을 하게 돼요. 이 함수 자체를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도움말에도 기재를 해놓고 있는데 공식 문서가 늘 그렇듯이 우회해서 두루뭉술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내장된 오토캐드의 커맨드만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도면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현재 사용 중인 도면에 객체를 수정하거나 작성할 수 있다. 외부의 응용 프로그램을 제어할 수 있다는 내용은 쏙 빠졌죠. 이렇게 LT에서 리습을 사용을 할 수 있긴 하지만 기능이 분명하게 제약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하기 전에 본인이 갖고 있는 리습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체험판에서 한 번 정도는 사용을 해보고 고민을 하셔야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토캐드 그리고 오토캐드 LT 2024 버전에 추가된 기능들이었는데 혹시라도 제가 설명한 내용들 중에 궁금한 게 있다거나 혹은 이해되지 않는 게 있는 분들은 댓글이나 이메일을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